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글, 안토니 보라친스키 그림. 이 책, 나 이 책 읽어본 적이 있는 친구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전에 읽었던 책은 예전에 만난 행복한 청소부고요. 오늘 새로운 시간에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행복한 청소부 속으로 고고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행복한 청소부 이 아저씨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거리 표지판을 팍팍팍팍 문질러 닦는 이 청소부들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마치 그 표지판이 새 것인 것처럼, 매일매일 새 것으로 갈아 끼운 것처럼 표지판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부들은 항상 파란색 옷과 파란색 모자, 파란색 양동이, 그리고 파란색 자전거, 파란색 부츠를 신고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출근하는 광경은 정말 장관과 같은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표지판 청소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은 마치 커다란 파란 새들이 떼지어서 둥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가 닦는 거리의 이름은 독특해요. 독일의 거리에는 정말 이런 거리가 있나 봐요. 작가 그리고 음악가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 예를 들어서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하이든 거리, 모차르트 거리, 바그너 거리, 핸델 거리 등등의 음악가 거리와 그리고 또 괴테 거리, 실러 거리, 스토름 거리, 토마스만 광장, 그릴파르치 거리, 브레이트 거리, 캐스트너 거리, 잉게보르크 바흐만 거리, 이런 거리, 즉 작가들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표지판은 이제 보통은 닦으면 또 금방 더러워져서 계속 팍팍팍팍 닦아야 해요. 그래서 더러움과의 싸움에 웬만하게 지는 사람은 사실 표지판 청소를 하기가 힘들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 청소부 아저씨는 정말 훌륭한 청소부예요. 아저씨가 맡은 거리의 표지판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것처럼 보이는 표지판들. 이렇게 열심히 닦는 청소부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이 다른 청소부들도 이 아저씨를 항상 본받으면서 그리고 표지판 청소부 반장 그리고 청소국 국장도 매일매일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였어요. 근데 어느 날 뭐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 행복한 아저씨가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 저것 좀 보세요. 글루크 거리래요. 저 아저씨가 글자의 선을 지워버렸어요. 어디 말이니? 저기요. 원래 글루크 거리인데 말이에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글루크가 맞단다. 글루크는 작곡가 이름이야. 그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붙인 거란다. 글루크는 독일어에 없는 단어인데 글위크는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 거리는 글루크라는 음악가 이름을 따서 그 표지판을 만든 거죠.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그 대화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왜냐면 어쩌면 이 아이보다도 이 표지판을 청소하는 자기 자신은 글루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아저씨는 정말 늘 코앞에서 닦고 있던 표지판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젠 안 되겠어. 그건 안 되지. 이래선 안 돼.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아저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동전을 하늘 위로 뿅 날렸어요. 손바닥에 동전이 그림이 오면 음악가부터 시작하고 숫자가 먼저 오면 작가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죠. 뭘 한다는 걸까요? 아무튼 그림이 나왔어요. 아저씨는 몸을 굽혀서 동전을 줍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한 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인 5시가 될 때까지 정말 기다릴 수가 없었죠. 마침내 5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저씨는 종이와 연필을 찾아서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림이 나왔다고 했죠? 그림이면 누구라고 했어요? 맞아요. 음악가. 글루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베토벤, 쇼팽, 하이든, 핸델 이름을 적고 앞정으로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신문을 꼼꼼히 보면서 음악회에 또 오페라 광고가 있는 것을 오려서 또 어떤 음악회나 오페라는 예약을 했대요. 우리가 티켓 예약을 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음악을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저씨는 자신을 위한 음악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라고 하죠. 우리 지금은 이제 USB나 음원을 다운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음악 CD 플레이어를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실에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오래전에 죽은 음악가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매일매일 생각에 잠겼대요. 그리고 그 음악들이 다 자기 안에 녹아든 것 같은 생각이 든 후엔 이번엔 작가 차례예요. 작가 이름 누구였어요? 맞아요. 괴테, 그릴파르처, 만, 바흐만, 부슈, 브레이트, 실러, 스토름, 캐스트너. 원래 아까 앞정으로 음악가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곳에 뒤집어서 그 작가 이름을 적어놓고 다시 앞정으로 벽에다 붙여놓고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 작가들이 쓴 책들을 모조리 빌렸어요. 몇 주가 지나자 도서관 직원이 아저씨를 알아보고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저씨는 금세 그 도서관의 단골 손님이 되었대요.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자꾸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지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고 어떤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봐야 되는 말도 있었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이야기들에 잠겨서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자신이 발견했던 그 말의 비밀을 마치 음악가들이 들려주었던 그 음악의 비밀들과 무척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하,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니면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의 울림이거나. 아저씨는 자기 나름의 음악과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 작가들의 대사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괴테의 마왕.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바람 속을 달리는가? 브레이트의 악당 메키의 노래. 그 상어는 이빨이 있다네. 얼굴에 이빨이 있다네. 슈토름의 백마의 기수, 비렐름 부슈의 막스와 모리츠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기 나름의 어떤 낭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가 인상 깊었던 대사, 말 또는 어떤 사람의 인용 글들이 있죠. 그거를 머릿속에 쫙 되새기다 보면 음악처럼 들릴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햄릿. 맞아요. 자, 이런 어떤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을 가지고 아저씨는 매일매일 자신의 일터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를 읊조리고 대사를 읊조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보통 청소부 아저씨가 아닌데 이거는 연극 배우인가?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지? 하면서 지켜보기 시작했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표지판 청소부는 따로 있고 시와 음악을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부가 시와 음악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자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수채통 속으로 들어가서 타버린 종이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어요. 사다리 위의 아저씨는 자신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죠. 더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은 정말 성실하게 완수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시와 음악과 그리고 책들과 그리고 아마 연극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아저씨를 보러 이곳저곳에서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숨죽여서 귀를 열고 듣기도 했대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대요.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있지라고 이해를 못했지만 점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신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 오늘의 인물의 카메라맨과 기자가 왔어요. 그들은 일하는 아저씨를 찍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죠. 아저씨는 밤새 유명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온통 뒤죽박죽 되었고요. 뭐요? 난 뭐한 사람이지? 난 어떤 사람이지? 가는 곳마다 아저씨의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니야? 편지들이 커다란 자루에 가득 찰 만큼 집으로 날아왔고 표지판 청소부 반장, 표지판 청소국 국장은 아저씨에게 칭찬을 늘어놓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아저씨 때문에 표지판 청소국의 위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4군데 대학에서 또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즉 대학의 교수가 돼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랬듯 표지판 청소부로 머물렀대요. 아주 행복하게.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는 자신만의 행복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도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름에는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여러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행복한 청소부 이 책과 만났으니까 우리 특별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조금 있다가 금방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